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 방송할 때마다 테마를 짧게는 3개, 4개, 5개까지 다뤄보니까 시간이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앞으로 방송은 이제 테마별로 별도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화면 보시면 4차 산업혁명 5G 핵심 포인트에서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4G 환경이었죠. 5G 전에 이제 4G 환경 속에서는 4차 산업이 현실화가 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인공지능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 자율주행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VR, 사물 인터넷 등등을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4G 환경에서는 이게 처리 속도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게 구현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의 그 시작과 완성은 결국은 5G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5G가 사실 지난 2019년도 4월 달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관련주들, 특히 이제 장비업체 중심으로 해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국내용이고 내년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 이후서부터는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5G가 확산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5G 전쟁이 시작이 됐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부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내년이 이제 본격적인 절정기라고 보는 거고, 앞서서 제가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요. 매출도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하는데,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증가율이 가파라질 때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상승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은 KMW라든가 혹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피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5G 장비주들의 한계점. 이거는 제가 5G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5G도 해당이 되지만 특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보시면요. 장비주가 있고 부품 소재 재료주들이 있어요. 근데 장비주들은 물론 이제 장비 형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부분 고가죠. 근데 한번 팔면은 커다란 자금이 들어오지만 이게 사실 한번 팔고 난 다음에는 재판매가 어려워요. 새로운 신규 수요를 또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소재라든가 재료, 작은 부품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장비주들보다는 소재, 부품, 재료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관련주거든요. 5G 장비 관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팔고 나면 물론 이제 내년에도 해외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돼 있지만 이게 사실 재판매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그룹으로 말씀드렸던 RFHRC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라든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RFHRC 기준으로 보다면 내년의 실적 증가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도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해 2019년도가 이제 국내 무선 장비가 주도를 했다면 앞서 얘기했던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후에는 국내 중계기라든가 해외 유선 장비 이런 어떤 테마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그런 관련 종목군들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입니다. 일요일 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대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한 20분 이내로 방송을 하는데,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못 전해드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우선순위하고 좀 완급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종목을 아는 거하고 종목을 잘 맞추는 거하고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 저는 투자라는 것은 디지털보다는 그 아날로그가 맞다고 본 거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기업 탐방도 하고 직접 전문가들, 관계자들 만나서 서로 상의해보고 고민해보고 물어보고 이런 가운데서 탄생되는 거지, 디지털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거죠.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여하튼간에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바랍니다. 20일 날 일요일이죠.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2명, 3명 정도 강의하는데, 내일은 특히 이강선 회원이라고 저희 회원분 중에서 이제 한 6천만 원 갖고 50억 이상 버신 분이 있어요. 아주 순수하고 굉장히 그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특별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그래요. 또 관련해서 종목군들도 소개를 시켜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가비가 2만 원입니다. 공짜는 여러분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은 접수하실 때 얘기를 하세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하면요.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부록이 한 20, 30건이 남았어요. 부록을 제가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G, 제가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캡처를 잡은 거죠. 5G의 특성, 초고속 대용량이 되겠죠. 뭐 이해는 다 하시죠. 초저지연. 우리가 이제, 저도 지금 그 갤럭시 6인가를 쓰고 있는데 자꾸 렉이 걸린다고 그러죠.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연돼서 그런 거죠. 초연결, 뭐 같은 얘기지만 이제 빨리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G 생태계 내에서 뭐 자율주행이든 뭐 디바이스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그 다음에 VR이라든가 뭐 데이터 주파수,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인텔리젠트 빌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자, 패스하고요. 자, 종목을 보도록 하죠. 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RFHRC. 이거는 제 입장에서 RFHRC가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감안해서 제일 낮다고 봅니다. RFHRC. 그 다음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거죠. 비중으로 따지자면 뭐 6대4라든가 뭐 좀 RFHRC가 좀 낮다면 7대3 정도. 이노와이어리스도 좋은 회사입니다. 자, 자본금 118억이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죠. 118억이니까 액면가가 500원이면은 이제 발행 주식수가 2,360만 정도가 되겠네요. 지분 구조가 이렇고, 질화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이 이쪽이 61%죠.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역시 질화 갈륨 기반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 상승 논리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일단 그 글로벌 5 시장을 주도할 만한 게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 5A죠. 핵심이죠.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RFHRC가 삼성전자를 통해서는 일본이라든가 인도에 현실 가능하게, 일본에는 지금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내년 3월쯤이면은 이제 도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인도라든가 일본에 진출하고, 또 파웨이를 통해서 뭐 절대 뭐 수요국이죠. 파웨이를 통해서 중국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커다란 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실리콘 기반이에요. 이게 75%가 된대요. 그런데 이게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에서 질화 갈륨 기반 트랜지스터로 지금 표준화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결국 표준화를 주도한다는 것은 독과점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건 다 독점이죠. 나 혼자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FHRC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상승 동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차트를 보면은 지난 5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파웨이 제재를 가했죠. 그거로 인해서 대량으로 매집이 됐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아요. 2018년도에 1081억, 올해가 이제 1192억에서, 영업이익도 2018년도 267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이 276억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매출이 뭐 2600억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맥시멈 뭐 700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KMW하고 오이솔루션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MW는 월봉을 보는데, 월봉 보면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재, 재료 혹은 작은 부품이라면은 개연성이 있는데,
이 장비들은 안 그래요. 장비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내년도도 환경이 좋다고 보는데 장비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재판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회사예요. 제가 더존 비지온이라는 회사 있죠.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판매하면 매년 유지보수를 받아내요. 제 아는 지인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굉장히 좋죠. KMW.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도 살짝 좀 훼손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9월 초에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죠. 이때가 이제 조금 좀 위험한 지점이죠. 보통 거래 상투와 주가 상투가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제가 드디어 이제 구독자 분들이 800분이 넘어왔어요. 잘하면 이제 다음 주 초 정도 되면 드디어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 얘기 들어보니까 1000명, 구독자 1000명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1000명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로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이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데 이제 월봉 보면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 많이 올랐고 일봉상 보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좀 상처를 입었어요. 특히 2분기 실적 발표한 시점이죠. 이때 주가 상투하고 거래 상투는 아니지만 이때 상당 부분 어떤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RFHRC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틀 상승에 따라서 오늘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는 거고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뭐 최근에도 계속 증권사에서 추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도가 좀 심한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직 좀 일릅니다. 본격적으로 뭐 오르기 전에 일르고 지금은 선취매 차원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죠. 자, 하여튼 그 5월 달에 이제 미국이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였죠. 그 파웨이 비중이 거의 60%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매가 나타나고, 근데 그 투매를 누군가가 그런 악재를 미국의 파웨이 제재에 대한 그 악재를, 커다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매집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매집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제가 넉넉 잡고도 이거는 이제 한 10만원 정도는 간다고 봐요. 뭐 최근 목표가가 뭐 44,000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이번 이제 상승 파동에서는 당연히 앞전 고점 있죠. 48,000원에서 돌파하고 5만원 돌파해서 뭐 10만원 향해서 간다고 보고, 지금 와서 이게 제가 목표가가 또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자본금이 30억. 가벼운 주식이에요. 액면가가 500억. 시가총액이 2천억. 지분 구조가 그 사모펀드로 되어 있네요. 이런 데는 주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보통 이제 그 먹고 튀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되고요. 이동통신용 시험기 계측기 및 스몰셀, 그 소형 기지국이죠. 소형 기지국 제조업체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이에요, 200억. 매출은 거의 2배로 증가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2억이었거든. 2억에서 200억이니까 굉장히 강렬한 시점이죠. 자, 상승 논리를 보면은,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제가 이제 이 바람직한 어떤 그 제품이, 얘는 이제 장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무선망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 두 번째 보면 5G 스마트폰 글로벌 확대에 따라서 통신사발 신규 수요가 증가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얘는 그 5G가 잘 구현이 되는지 시험하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SKT라든가 KT라든가 LGU 플러스 이런 데서 이노와이어리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돌리는 거죠. 뭔가 통신망이 안전하게 돌아가는지. 이런 데는 사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버전업 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유지보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년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급증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이노와이어리스는 사실 앞에 그 RFHRC보다는 굉장히 차트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해요. 뭐 이 정도면 조금 물려도 괜찮을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요 가격대 뭐 21선인가요? 21선이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러나요? 아니 제로선이죠. 21선 제로선. 61선을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여하튼 간에 막 35,000원 살짝 깨지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 출발할지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 한 종목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점도 살짝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시간 좀 있으시면 KMW라든가 혹은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실적을 보세요. 올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미. 예? 이미 실적이 작년도서부터 실적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좋은데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 혹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가가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서 주가가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적용한다면 물론 이제 정서상으로는 KMW도 좋고 오이솔루션도 좋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혹은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세가 젊은 시세예요.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은 좀 노화된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종목 더 보죠. 서진 시스템 우리가 5G를 얘기할 때 초기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자본금이 90억, 시총이 5천억 정도. 통신 장비 비중이 높고 휴대폰 반도체 장비의 함체, 우리가 합이라는 게 박스죠. 박스를 만드는 회사죠. 구조물이라든가 전기 구동 장치 제조업체입니다. 그 상승 논리를 보면 그 삼성전자 5 기지국 함체 생산에서 그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 독과점적인 메인 벤더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실 그 삼성전자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좀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그 내년도 해외발 매출이 이제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내년도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매출액도 뭐 한 30%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작년에 369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14억이네. 거의 뭐 2배수가 증가합니다. 내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오늘 벌써 7% 오르고 역사적 고점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따라서는 건 의미가 없고 얼마든지 살 기회를 줍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우리가 저점에서 현실적으로 2만 6, 7천 원대, 8천 원대 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5G는 대세 상승이에요. 지금 그 간혹가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내년도 사실 위기론이 많이 나옵니다. 위기론 어쩌고 그러는데 지금 특히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은 대세 상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세 상승. 제가 이따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이따가 방송을 할 텐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지금 따라서 하는 건 부담이 되고요. 이러게 되면 조정이 좀 길어져요, 여러분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활용해서 주 후반 정도서부터 조정을 활용해서 사들어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타 5G 관련주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메모를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뭐 RFHIC, 앞서 얘기했던 서진 시스템 혹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막 검증이 된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5종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5G 관련주를 총 10종목을 말씀드린 거죠. 코이버라든가 솔리드, RF텍, HFR, FR텍 이런 종목군들도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요. 잠재력을. 그래서 만약에 새로 그 KMW라든가 오이솔루션 같은 제2의 KMW, 제2의 오이솔루션이 탄생이 된다면 이런 데서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강연에서 내일 모레 청담동 리베라호텔 강연에서 5G 관련주, 기타 5G 관련주들, 앞에 것들은 이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중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또 한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방송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2가지 섹터를 더 말씀드릴 텐데, 바이오 섹터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